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원장입니다. 코 수술한 다음에 코 막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골이가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괜찮은데 자려고 누웠는데 한쪽으로 누우면 막혀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코 수술을 하면은 여기 막히는 거는 뭐 괜찮아 라고 지내는 분들이 많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수술하기 전부터도 코 막힌 분들이 수술한 다음에 코 막힘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능 코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이 기능적인 문제들이 항상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능적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안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을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코막힘이 생기는 거죠. 코안이 일시적으로 부어서 막힐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부분 좋아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코안이 휘어진다거나 아니면 코안이 너무 두꺼워진다거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딱 휘어져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코끝이 삐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 사실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가 코안이 뻥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이 막혀요. 그리고 이제 막혔을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아래쪽이 좀 좁아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좁아진 경우가 있어요. 이 아래쪽이 좁아진 경우는 코막힘을 주로 호소하면서 오세요. 위쪽이 좁아진 건 뭐냐면 이 부분, 내비밸브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내비밸브 부분이 막혀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위쪽이 막혔다 그럼 콧물이 여기 맨날 맺혀가지고 오세요. 근데 여기 수술하고 나서 감각이 없으니까 맨날 여기 자기가 콧물이 맺혔는지도 모르고 뚝 떨어진 다음에 안다고. 또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비주가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 경우죠. 결국엔 지지대가 휘어진 거죠. 그럼 안쪽에 아무리 뻥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코막힘을 유발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를 세울 때 처음부터 잘못 세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세우면서 이 세워서 주는 힘과 누르는 힘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점점 휘어진다거나 할 수 있고, 너무 두껍게 세워서 공간이 좁아지는 게, 비강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는 한정돼 있는데 튼튼하게 세운다고 많이 세워버리면 그래도 막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껍거나 휘어지거나.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한 다음에 갑자기 한쪽 콧구멍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앞에가 막혀버리면요, 했을 때 꼴이 안 움직여요, 한쪽이. 그럼 이쪽이 막히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막히는 분들은 보통 한쪽만 막혀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쪽이 막혀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꺼워져서 막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한쪽으로 휘기 때문에 막혀지는 거죠. 한쪽으로 휘니까 한쪽은 공간이 열려있고 한쪽은 좁아지니까 결국엔 다 지지대의 문제예요. 이 아래쪽이 막히는 경우는 지지대가 이렇게 휘었겠죠. 이런 식으로 휘면서 막히니까 좁아지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서 막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내비밸브 부분이 막히는 경우는 휘어져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코를 연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지지대를 연장 이식을 돼야 돼요. 비중격 연장술을 할 때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중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연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같은 부분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는 앞쪽의 문제인 경우고, 평상시에는 잘 코막힘이 안 생기는데 코골이가 심해졌다. 그 다음에 뭔가 코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든다 라는 건 사실 조금 더 뒤쪽의 문제인 거죠. 잠잘 때는 호흡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바람이 세게 들어가지 않으면 걸린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누웠을 때 좀 더 막힌다는 느낌이 더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원래 비중격 만곡증이 있었는데 그게 교정이 안 됐다거나, 비중격을 채취하고 나서 그 뒤쪽 부분이 좀 더 붓다거나 상처가 난다거나, 그래서 이 합의각계는 유착이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수술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수술 전에 이렇게 좁은 분들한테 지지대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높이면 막힐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원래 휜 분들 중에 이렇게 휘었는데 이 휜 상태에서 그대로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비밸브는 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중격 성형술을 꼭 해서 뒤쪽부터 휜 거를 교정해줘야지만 지지대가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코막힘이 발생했다면 이걸 해결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해야죠, 당연히. 결국에는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하면은 만약 지지대가 똑바로요. 여기 앞에는 똑바로 잘 유지가 됐는데 한쪽으로 누울 때 막혀요, 반대쪽으로 누울 때 막혀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성형술을 뒤쪽만 살짝 이 뼈 부분을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뒤쪽 부분의 비중격을 해결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여기는 휘어있는 상태로 합의각계를 줄여줘서
뒤쪽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코의 모양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코의 모양은 옆라인도 괜찮은데 콧구멍이 비대칭이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코를 다 열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개방으로 지지대 위치만 살짝만 교정해줘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원장님들이 지지대를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세운 지지대를 통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교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는 비개방으로 교정을 해요. 그런 경우들은 수술 시기를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은 뭐 한 달 내에도 할 수 있고 2달 내에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통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지대를 다 분리하고 다시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6개월 기다렸다가 다 열고 하는 거죠. 그 경우가 사실은 제일 이제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도 힘든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비밸브가 두꺼워서 막힌 경우, 지지대가 너무 두껍게 세워져서 막힌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두껍게 세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많이 높이려고. 근데 이거를 얇게 하면 당연히 힘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높이를 낮춰야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지대만 살짝 깎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분들이냐면 충분히 피부가 늘어난 상태여서 이 정도 지지대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흉터도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지대를 좀 얇게 튀어나온 부분을 좀 깎아주거나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면 이거 깎았는데 이거 무너져 버리면 어떡해요. 사실 이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겠죠. 코 수술 전에 코 막힘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CT를 꼭 찍는 거를 권해요. CT를 꼭 찍고 코 안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수술하는 거. 이게 과연 그 뒤쪽에서 막힌 확률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앞쪽에서 막힌 확률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웠을 때 휘어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꼭 코 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한 달까지는 잘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조기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사실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가 중요하고 안쪽이 문제가 없어야지 바깥쪽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코막힘은 대부분 한 달 내에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거의 2주 거의 다 좋아지는데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와서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진료를 받고 뭐 CT도 찍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